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세법 특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취득세 두 번째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납세 의무자입니다. 누가 취득세를 낼 것인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들을 봤죠. 어떤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낼 것인가, 그리고 취득세를 구분하는 분류 방법. 그런데 오늘은요 누가 그러면 세금을 취득세를 내야 되느냐, 이걸 보겠습니다.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조금 귀찮지만은 이건 건건별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한 파트인데요. 그래도 시험 문제는 그래도 출연 빈도, 출제 빈도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놓칠 수가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토지의 지목 변경입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했지만은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자, 토지의 지목을요 사실상 변경을 합니다. 밭에서 대지로 바꿨다. 그럼 이제 가액이 증가하겠죠. 땅값이 오르겠죠. 그럼 그 오른 땅값은 어떻게 합니까? 취득으로 봐야죠. 취득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간주 취득이라 그랬죠. 취득 종류 중에서 간주 취득. 자, 두 번째는요 상속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자, 상속인데요.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집이 있고 토지가 있고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한테, 부인한테 집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아들이 이 토지를 가지고, 딸이 이 상가를 가지고 이렇게 협의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하죠. 상속세 신고하기 전에 이렇게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협의 분할을 합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말이죠. 물론 엄청나게 싸우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엄마는 이 집에 대해서 취득세 내면 되고요. 토지는 아들, 상가는 딸이 내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전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를 갖다가 말이죠, 엄마 30%, 아들 50%, 딸 20% 이렇게 공동으로 공동 지분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분 취득은요,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 물건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뭐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엄마는 이 토지에서 엄마는 30% 부담하면 되는 거고, 아들은 50%, 딸은 20% 이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하면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상속에 의해서 취득했다. 그러면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져라 이 말입니다. 지분별로 지분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것만큼은 또 각자가 책임을 지면 된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이제 그 다음에 예외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자,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남겼네. 그런데 이 집을 갖다가 배우자 아들, 딸이 30%, 50%, 20% 이렇게 공동 지분으로 이제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기가 완료됐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가족 회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딸이 말이죠, 느닷없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니, 오빠는 50%인데 나는 왜 20%입니까? 그죠? 남녀 평등인데 이렇게 막 화를 내니까 엄마가 할 수 없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너한테 10%를 줄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엄마가 20%, 딸이 30%로 바뀌었습니다. 전체 100%죠. 자, 이렇게 되었다면은 합의 재분할이라 그럽니다. 1차적으로 1차 합의를 해가지고 등기를 했는데, 상속 등기를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다시 재분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엄마는 10% 줄었고 딸은 10% 늘었죠. 그렇죠. 딸은 10% 늘어났죠. 자, 그러면요, 이걸 갖다가 우리 지방세법에서는요,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겠다. 엄마가 이 집에 대한 10%를 갖다가 뚝 떼가지고 딸한테 증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10%에 대해서는 이 딸이 증여에 의한 취득세를 내야겠죠. 그런데 증여에 의한 취득, 이게 뭐 그렇게 대수냐? 자, 보시죠. 예외가 바로 이건데요. 자, 그러면요, 이게 세율이 다르잖아요. 상속에 의한 취득세율은 2.8%, 증여는 3.5%니까 이게 오히려 더 크죠. 그래서 불리한 측면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걸 증여로 안 볼게, 이렇게 예외가 있는데요. 그게 또 시험 문제 나오겠죠. 자, 뭐냐면요,
30%, 50%, 20% 이렇게 집에 대해서 지분을 갖다가 첫 번째 등기를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엄마 20%, 딸 3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10% 늘어났죠. 그럼 이건 증여다. 그래서 증여에 의한 취득세, 요 집의 10%만큼은 딸이 취득세를 내라. 이렇게 법이 새로 들어왔는데 요 두 가지를 하면요. 요 두 가지의 경우에는 증여로 안 볼게. 증여로 안 볼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합니다. 자, 증여로 안 볼게. 첫 번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쫙 바뀌었다. 자, 아버지가 6월 10일 날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신고는요, 6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입니다. 그러면은 7, 8, 9, 10, 11, 12, 12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고 기한 이내에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계속 바꾼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딸이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이 10%만큼은 내 거야. 그렇게 해서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딸한테 10%를 주어라. 이런 경우에도 증여, 요 10%를 증여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여기 한번 나왔죠. 상속회복 청구의 소. 그러나 이것도 언제든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법에서는요. 그까지 가지 말고 아유 그까지 가면 머리 아프고 그죠? 우리는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소위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입니다. 자, 주택조합 또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있죠. 우리가 보통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주택조합이고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주택재건축조합이 결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조합원들 이 집을 갖다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명의를 옮겨야 돼요. 이쪽으로. 그래야 이 조합이 이 건물들을 시공사를 불러가지고 건물을 다 때려 부수고 새롭게 쫙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조합이 취득하는 요 조합원의 주택도 엄연히 취득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를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아니 어차피 이쪽으로 조합으로 명의가 넘어오고 나서 어차피 완공되면 또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조합원한테 또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조합 니네들은 일단 빠져. 조합원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조합원이 취득세를 내라 이 말이죠. 그죠? 이게 당연한 얘기겠죠. 어차피 조합원 얘네들 주택이 될 거니까 조합원이 쓸데없이 취득세를 대신 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누가? 주택조합,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조합원이 취득세를 내야 될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가끔가다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 다음요. 주체구조부, 이것도 시험 문제가 가끔가다 나오는데요. 이게 말이 조금 헷갈려서 자, 일단 한자를 보셔야 됩니다. 주체구조부입니다. 주체, 북한의 주체 사상이 아니고요. 주체니까 메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메인이 되는 건물, 메인이 되는 구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빌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체입니다. 메인 빌딩입니다. 주체가 되는 구조부죠. 이게 구조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임차인이 말이죠.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러면요, 이 엘리베이터 여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취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설치를 했으니까 임차인 너가 납세 의무자다. 아니면은 그래도 이 엘리베이터가 이 건물에 들어오면요, 건물과 같이 이 메인 건물하고 엘리베이터가 결합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쌍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만 뚝 떼놓고 이걸 팔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 메인 건물의 하나의 종속적인 그런 물건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주체구조부, 유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서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경우에는 그때 설치한 이 구조물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 의무를 질 것인가? 바로 주체구조부 취득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이 빌딩 건물주, 이 사람이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함께는요, 요 사람이 이 엘리베이터를 이 본 건물과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즉 그 말은 건물주가 이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주체구조부가 나오면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즉 건물주가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요 문구 시험 문제 나오겠죠.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서, 이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되어서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룰 경우, 그때 납세 의무자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는 나옵니다. 자, 이해됐죠? 얘는 아무 납세 의무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야말로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는요, 증여는 증여입니다. 공짜로 주기는 주는데 거기에 채무가 붙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붙어 있는 그런 상가를 갖다가 넘기는,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는요, 이 채무 파트는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그런 이중구조가 생긴다 그랬죠. 이건 양도소득세 파트에서 많이 다뤘죠. 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시가 10억짜리 이 상가를 갖다가, 자, 이 사람한테 이제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4억이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뭐 임대보증금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채무 빚입니다. 그랬을 때는 요 4억에 해당하는 요 파트는 유상양도라 그랬죠. 그죠? 돈을 받고 양도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반면에 요 사람은요, 나머지 파트, 요 빚,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는 증여에 해당한다. 그죠? 따라서 이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국세는 그렇게 결정이 나고요. 이제 지방세로 가면은 요거는 이제 이 사람한테 유상으로 돈을 받고 판 것, 그죠? 돈을 받고 팔았죠. 그럼 이 사람은 유상 취득이잖아요. 따라서 유상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내야겠죠. 그리고 이 사람 또 요 6억에 대해서는 무상 취득 안 해요. 무상 취득이니까, 그렇죠. 무상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취득세를 내면 되겠죠. 따라서 요 하나의 거래에 세금이 4가지가 등장하죠. 그래서 국세는 양도소득세 하나,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증여세 하나, 그 다음에 취득세를 이 사람이 2개를 나눠서 내야 되죠. 요거는 뭡니까? 유상양도니까 유상취득, 이거는 무상취득, 각각 취득세를 세율을 달리해서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지방세법에서는요, 독특한 규정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요 파트는 유상양도로 본다 그랬죠. 그런데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 부동산 거래는요, 특별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인한테 뭐 건물을 하나 팔았습니다. 그리고 대금을 또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7조 11항에 보면요, 이거 증여로 보겠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부지간에 무슨 돈을 받고 파는 거냐, 그냥 공짜로 넘기는 거지, 이렇게 추정을 해버립니다. 증여로 그냥 간주를 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또는 직계 좀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올라간다 또는 밑으로 내려간다, 아들 딸한테 뭐 팔았다, 엄마 아빠한테 팔았다, 이때도 다 걸립니다. 전부 다 유상양도가 아니라 전부 다 증여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를 우리가 예를 들면은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라 그랬잖아요. 이제 요 규정을 적용하면은 증여로 본다 이 말입니다. 양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증여가액 전체를 무상취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무상취득으로 본다. 요 규정 때문에. 그런데 유상취득, 양도로 보는 4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암기를 해야겠죠? 예,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하는 요 4가지 규정, 요 4가지 이 경우가 생겼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에 속한 부동산을 갖다가 양도를 했는데 요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요. 요거는 그래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봐줄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돈 준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부인이 말이죠. 남편한테 상가를 사면서 소득이 있습니다. 부인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샀다. 오케이, 그러면 됩니다. 또는 뭐 재산을 처분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다든가,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소득을 입증하면 됩니다. 즉 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돼요. 그러면은 오케이, 유상양도로 봐줄게. 그럼 유상양도니까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봐준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공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남편의 부동산이 지금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부인이 그걸 갖다가 자기 돈으로 그걸 낙찰을 받아서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인정을 해주겠다. 유상양도로 보겠다. 증여 아니다. 세 번째 부동산을 교환합니다. 다만 부동산 교환할 때요. 권리의 이전 또는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 우리가 뭐 부동산을 전부 다 등기를 하잖아요. 그걸 부동산끼리 이제 주고받았다, 교환했다. 이때는 당연히 유상양도로 봐야죠. 자,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뭐 요 네 가지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시험 문제 나오겠죠? 시험 문제 나오겠죠? 자, 바로 나왔네요.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유상취득이 아니니까 증여로 보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증여로 간주하는 그 규정을 적용받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첫 번째,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거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아까 나왔잖아요. 공매, 경매 요거는 유상 증여가 아니다. 그죠? 유상취득이다. 그죠? 자,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 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뭐 요거 아닙니까?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 취득, 유상 취득.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바로 1번 요거 돈 준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오케이, 1, 2, 3번은 전부 다 유상 취득입니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아까 했죠. 이것도 유상. 자, 그럼 답은 요거겠네. 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자,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이거는 별거 없죠. 바로 이거 아닙니까?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증여. 그죠? 증여죠. 증여. 따라서 무상취득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 쉽죠? 예, 이건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상취득에 해당한다. 증여에 의한 취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이렇게 이 문제는요. 이걸 갖다가 모르면요. 풀 수 없도록 요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장을 독립적으로 다음 중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할 때 지문이 하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요거 중에서 언제든지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지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맞는 거 고르시오. 자, 1번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양식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이 지문은요, 아주 조금 지저분한 지문입니다. 자, 취득세는요, 부동산 내죠. 예,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차량이라든가 뭐 선박항공기, 기계장치라든가 그런 것들, 양식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 양식업권은 취득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제 이걸 묻고 있어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은 어차피 취득세 내니까 이거는 문제가 아닌데 양식업권을 취득세를 내느냐, 결론은 취득세를 냅니다. 예, 양식업권, 아까 광업권, 그 다음에 어업권, 그 다음에 양식업권 이것도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약간 치사한 문제입니다. 양식업권 이 아주 지엽적인 걸 들고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조금 피곤한 더티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중에서 그러니까 1번은 틀렸으니까 답이 안 되겠네요. 건축물 중에서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 구조부 나왔습니다.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임차인이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오케이, 정답. 정답 아까 했죠?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는 제가 별도의 챕터에서 또 찍었습니다. 어쨌든 지문은 요거는 맞는 말, 이거는 뭡니까? 틀린 말이에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요, 법인 설립 시에 이미 과점주주, 즉 주식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걸 과점주주라 그러죠. 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 과점주주였다. 그러면은 간주 취득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취득한 것으로 보는 틀렸죠?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과점주주 파트에서 자세하게 찍었으니까 그걸 보시면은 거저먹기입니다. 토지의 지목 사실상 변경, 요거는 간주 취득이라 그랬죠.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무슨 말씀? 취득으로 봐야죠. 간주 취득.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유상양도라 그랬습니다.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아유, 무슨 말씀? 유상 취득이죠.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예외가 있었죠.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한테 부동산을 갖다가 이렇게 채무를 인수시켜 가지고 증여를 하면은 그때는 1차적으로는 증여로 보겠다. 다만 4가지 경우 있었죠. 그때는 유상취득으로 보겠다. 거기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아까 주체구조부, 저는 이 주체구조부 할 때요, 무슨 북한의 주체사상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요. 별거는 없다 이겁니다. 별거는 없어. 내용은 별거가 아닌데 말이 조금 이게 처음 접하면 헷갈리는데 이 문장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있습니까? 자, 계속 가시죠.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 5개 또 나왔네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하면 간주 취득이다. 취득으로 본다, 그죠? 자,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무슨 말씀? 아까 나왔던 거 그대로 또 나왔네요. 틀렸죠?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아까 했잖아요. 아까 했죠. 아이고 이게 또 그동안에 또 한 번 더 이게 했죠. 암기, 그죠? 잊어버릴 수 있는데 요거 아닙니까? 요거. 자, 요거. 그죠? 이 2가지 경우가 생기면은 요거 아닙니까? 상속회복 청구소에 의해서 법 판결이 났으면은 요 재분할 해가지고 말이죠. 요 사람이 요 사람한테 지분을 넘긴 거 이거 증여로 보지 않겠다 했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을 다시 보면요. 상속회복 청구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딸한테 10%를 지분을 넘겼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 엄마죠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아니죠.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 아까 예외 규정 2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네. 그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맞습니까?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했잖아요. 직계 좀비 속간 또는 배우자한테 거래한 거는 부동산 거래는 유상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보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겠다. 요 네 가지 예외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교환, 세 번째 등장한 그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 자, 그 다음에 증여로 인한 승계 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더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문장은 그냥 패스하십시오. 예, 이 문장 틀렸습니다. 이 문장은 틀렸어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요, 아주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패스. 그럼 정답은 요거겠네.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이죠. 배우자,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한테 증여를 했죠. 부담부 증여를 했죠. 그러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양도로 본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양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양도로 본다 이 말이죠. 유상 취득으로 본다. 요거는 좀 헷갈리는 분은요, 양도소득세에서 제가 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아주 자세히 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은 요거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결론적으로는 요거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이거 몰라도 시험 문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운 없게도 출제위원이 이걸 정답으로 딱 해버렸네. 그럼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그 해는 그야말로 재수가 없는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주 등장하는 문장은 아니에요. 아주 지엽적인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시면 이제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됩니다. 암기할 게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출제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제가 출제위원이라 그러면은 취득세에서 두 문제를 내라. 그러면은 요거 낼 것 같아요. 이거 냅니다, 저는요. 왜?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예외적인 것도 많고 내용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거는 취득세를 내가 공부한다 그러면은 요것만큼은 반드시 들고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들고 가셔야 돼요. 예,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챕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챕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취득세 계속 달리겠습니다.